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엄청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만 놓고 보자면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개념만 놓고 보자면. 그런데 이게 이제 활용해서 나왔을 때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 거지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해할 수 있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 우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N,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3개가 있었고 얘가 2개가 있었고 얘가 4개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체 개수는 당연히 몇 개예요? 누가 봐도 9개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9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거랑 더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순 A와 순 B와 요거의 원소와 N, A, 교, B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순 A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N, A 차 B를 쓰셔야 되고요. 이쪽도 N, B 차 A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N, A, 교, P를 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쵸? 표현 자체가.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먼저 A를 구하자. 그리고 B도 구하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A의 원소의 개수를 체크하면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체크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를 체크하면 이렇게 또 원소의 개수를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가운데는 몇 번 센 거야? 2번 센 거죠. 원소의 개수를. 맞죠? 좀 전처럼 3과 2와 4가 있었으면 얘는 얼마가 되고 3하고 2를 더해서 5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고 2하고 4를 더해서 6이 됐어. 근데 그렇게 했더니 가운데 있는 값을 몇 번? 2번 계산한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쟤를 뭐 해주자? 빼주자. 가운데 있는 A교 B만 한 번 빼주면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필요로 했었던 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자?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지 말고 A 원소 구하고 B 원소 구한 다음에 중복되어 있는 둘의 교집합 부분을 뭐 해주자? 빼주자. 어서오세요. 하진아 고생했다. 오, 학교 바로 왔겠네, 그지? 네. 방학 축하하고. 지호야, 멋있다. 선생님 저 근데 이거 끝나고 수업 더 하나요? 저 미용실 예약 잡았는데 언제 끝나는지 그냥 이거 진짜 그냥 말 아니야 이뻐지려면 가야지. 지호씨 몇 시에 예약인데? 4시에 예약이긴 한데 보내줄게. 바꿔도 된다고. 괜찮아요. 일단 3시에 끝나고 미용실 갔다가 다시 오면 돼. 언제 와야 되는데요? 8시부터. 아니다, 7시부터 오면 되겠다. 7시에 오시면 돼. 지은아, 너도 집에 갔다가 7시에 다시 와야 돼. 왜요? 우리 뒷수업 해야지. 안 돼요. 지금 약속 있어? 아니, 학원. 학원 있어. 학원 있어. 벌써 잡았어, 학원을. 아니, 수요일. 수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 9시부터 9시까지. 방학? 방학 동안만인 거지? 네, 아마. 그치. 그렇구나. 알겠어. 가. 자, 일단은 하진아, 이때 오면은 저녁에 올 필요는 없어, 이제. 차라리 그게 낫지? 네. 부탁하고 그냥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놀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불러보고 우리 지성이는 연락이 안 돼. 지성님은 전화를 안 받으셔. 근데 전화를 안 받았어. 핸드폰을 그렇게 끼고 다니면서.
네임펜. 이건 너무 크지? 그냥 사인펜은 지워질 거고. 얘들아 네임펜 있는 사람. 저요. 오 스윗한데. 아 네임펜. 네임펜이. 자 여기 네임펜. 던져도 되는데. 자, 볼게요. 일단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기를 우리가 지금 잠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전체에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두 번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 한 번 셌고 또 원소의 개수 한 번 세면서 이 가운데가 지금 두 번 원소를 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그 개념인 거거든요. 이제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자, 이건 이제 2개짜리고요. 3개짜리로 가볼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원소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보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보고 C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세봤어요. 그러면 이건 숫자를 써볼게요. 제가 여기를 한번 세는 동안 이쪽 모두 다 숫자를 셌겠죠. 원소에 있는 것들을. 자, 그 다음에 B를 센다라는 건 여기를 전부 다 세면서 얘는 이제 2가 된 거예요. 두 번 셌겠죠. 자, C를 세면서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카운트를 센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A랑 B랑 C를 더했다는 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한 번씩만 더했지만 이 부분들은 두 번, 여기는 세 번씩 원소들을 더한 거니까 이미 막 중복이 막 두 번, 세 번 발생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빼줍니다. 누구를 먼저 A와 B의 교집합을 한번 빼줍니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이쪽이거든요. 이 숫자가 줄어들겠죠. 한 번씩 뺐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그렇죠? 자, 또 한 번 뺍니다. 이번에는 B하고 C의 교집합을 뺍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죠. 그래서 여기가 1씩 줄어들어요. 자, 그렇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한 번 더 뺄게요. 이번에는 C와 A의 교집합을 뺍니다. 그럼 이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정상이 됐는데 문제는 얘를 한 번 더 빼다 보니까 여기가 0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지금 기껏 다 더하고 한 번씩 빼서 중복되는 걸 제거했더니 가운데는 처음에 3번 더했던 녀석들이 빠지면서 비어있게 되버려요. 그러면 또 저기를 보충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한번 보충해줘서 여기를 1로 채워주셔야 그래야 온전한 원소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것만 아시면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그 시점은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 시점에서 어려워지는데 지금 그걸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조차도 머릿속에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이걸로 문제 조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조연아, 정시로 맘스터 그렇게 맛있었어? 무슨 버거? 싸이버거? 그러면 까먹었어. 이름 독특한 거 하나 먹었는데. 자, 그래서 이쪽 잘 보셔야 돼요. 합집합의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한 번씩 더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빼줬다면 얘는
합집합의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했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을 빼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3번 빠지면서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충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네요. 자,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요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별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 딱히 외울 것도 없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볼게요.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전체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원소가 3개, 2개, 3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2개, 3개. 그러면 여러분한테 NA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라고 대답하죠? 2개. NA 열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라고 대답하죠? 당연히 3개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를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뺄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전체에서 2개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NA를 빼면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원적인 얘기죠. 자, 이쪽 가볼게요. 차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래요. 자, 두 개, 세 개, 네 개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차집합, 그럼 2개거든요. 이 2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당연히 되겠죠. 또한 둘의 합집합의 개수에서 B의 개수만 빼면 순A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집합의 연산 법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에서 교집합을 빼면 순A, 합집합에서 B를 빼면 순A.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딱히 외울 것도 그냥 보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문제들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점심 먹었는데 동기쌤이 맛있다 그래서 한식 뷔페를 먹을 때 맛이 없었어. 아니, 이 맛이 좀 까다로워요. 우리 아이도 요리를 겁내 잘해서 맛이 없어 억지로 엄청. 자, A하고 B가 있어요. 합집합이 70이래요.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리고 A랑 B를 더한 값은 70이래요. 우리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교집합을 지금 얘가 구하라고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먼저 NA와 NB를 더한 다음에 NA교 B를 빼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빈칸 채우면 돼요. 가보자. NA는 54, NB는 37. 근데 얘는 70. 현준아,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딱이죠? 21. 되게 1차원적인 문제죠. 그쵸? 여러분한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랑 B를 더 교집합을 빼면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계시면 각각 더하고 교집합을 빼면 얘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계산하기, 여기서 70을 빼주시면 이 안에 값이 나오는 거.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영아, 오늘 이렇게 좋아? 지인이 보니까 행복해? 지인이도 오전 내내 되게 목표적이었었거든. 딱 보니까 갑자기 얼굴에 웃음꽃이 튀네. 지인이 왜 이렇게 하지 마. 그치? 근데 하필 오늘 또 규화도 없어. 자, 볼게요. 서로소인 두 집합. 자, 지우가. 서로소는 무슨 뜻이죠? 뭐가 없는 거야?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소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16이고요. B가 8이래요. 둘다 겁나 어려운 거 질문해 볼게.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문. 그러면 4 없습니다. 합집하겠어요. 성수이 합집하겠어. 정말 싫다. 이거 얼마나 돼? 24개. 그래요. 딴짓 좀 그만하라고. 자, 24개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좀 뭐가 많다. 그쵸? 자, 지금 3개짜리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마. 유주 자고 있냐? 내가 분명히 카톡을 아까 한 11시쯤에 한 번 하고,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유주랑 주사는 따로 골라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합집합이 74네요.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4인데, 아까 이거 어떻게 하기로 우리가 배웠냐면, A를 더하고, B도 더하고, C도 더한 다음에 빼자 그랬어. 누구도 빼고, A도 B도 빼고, 또 누구도 빼고, A도 C도 빼고, 또 누구도 빼고, B도 C도 빼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자. 구멍 난 거 빼가마자. 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 보니까 뭐 다 줬어. 봐봐. A랑 B랑 C랑 전부 30이래요. 30, 얘도 30, 얘도 30. 자, 두 번째. 제 74래요. 얘는 74. 그 다음에 가운데 보세요. 교가 19래요.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이 19니까 실제로 뭐 하자? 마이너스 19 하자는 소리죠. 그렇죠? 끝났네. 연산만 하는데. 우리 연산자는 치우가. 계산. 오, 죄송해요. 여기 74요. 여기 74요. 쏘리. 자, 교집합 구하자. 3. 오, 계산 잘하네. 그렇죠? 90에서 19를 빼서 71인데 74가 되기 위해서 3을 더 추가로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호야.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개별적인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개별적인 원소의 개수. 이것만 따로. 만약에 너가 구할 수 있으면 하산은 네? 집에 가도 돼.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안 돼요. 못 구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개별적인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건 가능해요. 이 값의 최소와 최대값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서 빈칸 채우기 같은 느낌인 거야. 1차 방정식푼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도 한번 봅니다. A 원소는 12개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은 48개죠. 너무 단순하죠?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A가 12개예요. 근데 여집합은 48개예요. 전체를 구해요. 현준아, 너무 어려워. 전체 얼마? 전체 얼마? 그렇지. 이런 문제입니다. 되게 쉬워요. 자, 여기 또 뭐 하나 있네요. A와 B가 주어져 있고 차집합이 36인데 합집합과 교집합을 각각 구하라는데, 자, 보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차집합이 36이래요. 근데 A는 50이래요. 그럼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죠? 14가 들어가야 되겠죠? A는 50이니까. 근데 B는 24래요. 여기 14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얼마? 10 딱 들어가면 모든 거 완성됩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은 60, 교집합은 14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되게 쉽죠? 자, 이제 문제 가봅니다. 자, 첫 번째. 전체와 A와 B와 이상한 것이 들어있어요.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가 주어졌는데 얘가 50이래요.
A가 주어졌는데 얘가 26이고요. B가 주어졌는데 얘가 33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 무슨 뜻이죠? 바깥쪽이에요. 그쵸?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이 얼마? 10개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네요. N,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가 50이었으니까 여집합이 10이니까 A와 B의 합집합은 당연히 40이겠죠.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해보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N, A와 N, B를 더한 다음에 N, A, 교 B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A는 지금 26이요. B는 33인데 거기서 교만 빼면 40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현아, 그래서 교집합은 어떻게? 내가 너무 부르구나. 도현아. 계산이 잘 안 돼. 그런 데 있어. 19. 19. 자, 그래서 교집합은 19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집합은 19개고요. A차 B는 그러면 현준아, A차 B는 얼마예요? 순 A는 얼마? 얼마라고요? 쓰리? 쓰레기? A차 B는 뭐 얼마예요? H는 7. 7 그렇죠. 여기 26이었으니까 교집합이 19니까 자 33에서는 19를 빼서 14가 들어갈 거고요. 26에서는 19를 빼서 7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성이었던 거야. 그래서 순 A를 구할 분들에서는 7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A하고 B가 서로 소이고요. 자, 세 집합이 있는데 A하고 C는 서로 소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A하고 C는 서로 소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쵸? A하고 B랑 B하고 C는 연결됐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려봤고요. A하고 C는 서로 소니까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풀어볼게요. 자, A는 11이에요. 10개래요. B는 9개예요. C는 7개예요. A와 B 합집합은 15개고요. B와 C 합집합은 11개랍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것부터 한번 볼 거예요. 자, A하고 B의 합집합이 15개거든요. 찬영아. 이렇게 좋아. 자, 찬영아. A하고 B를 지금 얘는 10개고 얘는 9개거든. 근데 얘네들을 더했더니 15개가 나왔지. 그러면 저 15개는 10개와 9개를 더한 다음에 뭐를 빼준 거야? 교집합을 빼준 거잖아. 그럼 이 교집합은 몇 개가 되어야 될까? 4개. 그러면 여기가 이제 4개가 들어가면서 10개에서 4개를 뺐으니까 6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우가 여기다가는 9개에서 4개를 뺐으니까 5라고 쓰면 되겠죠? 5. 아니지. 왜 아니야? 두번 쓰는 거. 여기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안 돼. 근데 어쨌든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위에 이미 4를 뺐으니까 아래 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개고 얘가 9개인데 요 가운데 4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몇 개가 남았을까? 여기는 몇 개가 남았지? 5개. 그럼 여기다 5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B, C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 5개가 여기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여기 나눠질 수도 있잖아. 그치? 뭐 그 생각을 또 이제 해봐야 돼.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여기에 B하고 C의 합집합이 11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B하고 C 합집합이 11인데 B는 몇 개였어? 9개였어. C는 7개였어. 그러면 이들 사이에도 교집합이 있는 거지, 지우가. 근데 교집합이 몇 개야? 어?
맞아요? 5개. 그러면 5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지금 5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B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있어? 안 남았지. 그럼 여기 0인 거야. 근데 C는 원래 7개였는데 여기 5개 줬으니까 여기 2개가 들어가는 그림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차근차근 다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합집합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여기는 숫자 다 쓰시면 되겠죠? 도현아 얼마? 17.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괜찮겠죠? 자, 해보시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퍼즐 살짝 기본적인 퍼즐 맞추는 느낌이고요. 항상 공간 안에 숫자를 쓸 때 양쪽을 다 고려해 가면서 그냥 요거 구했다고 해서 뭐 딱 써버리면 안 되고요. 항상 요런 자리도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 원래 3개짜리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데 A하고 C가 서로 쏘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이쪽으로 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을 떨어뜨려 놓고 문제를 생각하시지만 B하고는 붙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우야 점심 뭐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밥 집에 있는 밥 먹었어? 밥이 맛있었구나. 졸려, 그지? 이 마의 시간. 수업 시작하고 30분이 넘어가는 이 시점. 이제부터 미치는 거지. 자, 파이팅 합시다. 자, 그러면 잠 깨기 딱 좋은 3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지금 3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 보면 잠 좀 깨겠지. 다들 잘하네. 오, 좋아. 문장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100명의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는 8명. 음미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는 10명. 음미 중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냥 한글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약간 모호할 수는 있어요. 자, 음악과 미술이 있는데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8명. 둘 다 싫어하는 학생은 10명.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학생을 구하래요. 자, 여기랑 여기를 더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는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 그럼 여기 10명, 8명 나왔으니까 이 두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82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더 끌어올려 볼게요. 그러면. 자, 기대합니다. 너무 만점을 맞았네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최대값과 최소값 얘기를 할 건데, 자, 마음의 부담을 조금 가지시고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고 이 단원의 요 파트의 메인이 이 녀석입니다. 자, 먼저 2개짜리부터 할 건데, 자,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봐봐. 전체가 주어졌어요. 얘는 20개래. 그리고 A하고 B가 있는데 각각 14개와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A하고 B라는 녀석의 교집합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커지고 싶어. 그러면 자, A가 지금 14개고 B가 11개거든요. 얘가 원소가 많죠? 그럼 얘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2개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커지겠지. 맞죠? 이렇게 되면 작아지겠지? 이렇게 되면 엄청 없어지겠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생각해보자. 근데 얘가 14개고 얘가 11개래요. 그치? 그럼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요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때가 교집합이 가장 클 때겠지.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A 속에 B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에 이 녀석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돼요. 누가 누구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가 된 거예요? 11개가 된 거겠죠? 요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볼게요. 얘가 최소가 되려면 가장 좋은 그림은 서로수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 머리를 좀 굴려볼게요. 얘가 지금 14개란 말이지. 얘가 11개란 말이야. 근데 이 공간 안에서 전체 공간은 20개를 놓을 공간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데 A가 14개고 B가 11개인데 얘를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4개, 11개를 합쳐서 20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필연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전체 공간은 한 요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 공간은. 그러니까 얘가 모두 들어갈 수는 얘가 모두 들어갈 수는 없어. 공간이 부족해서. 근데 요 안에 이거 집어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집어넣고 얘를 뭐 하기로? 겹치기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게라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통 안에 집어넣을 때.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이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둘을 합친 합집합이 뭐랑 똑같아진 거야? 전체랑 똑같아진 거죠. 이거 보이세요? 이 둘을 더한 합집합이 전체랑 어때요? 똑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가 되는 시점은 서로소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서로소가 그냥 두 가지로 갈리는 거야. 서로소가 가능하면 그냥 네가 해먹으면 돼. 근데 서로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때는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 되냐면 합집합과 전체 집합이 서로 동일하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요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교집합의 최대값은 아예 포함돼서 쏙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큰 교집합은 존재할 수 없겠죠. 교집합의 최소값은 둘이 그냥 갈라서면 돼. 딱 갈라서면 되는데 전체 집합이 이걸 막아버리겠지. 안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전체 집합을 막 한 30 주면 너무 문제가 단순해지잖아. 그렇죠? 포함,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별력을 더 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을 줄인 거지. 그럼 얘가 벌어지고 싶어도 어느 순간 딱 멈춰서 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시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야? 이들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어떻게 되는 시점? 같아지는 시점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최대값은 나왔고 최소값은 A와 B의 합에서 교를 뺀 값이 뭐가 되는 시점? 전체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14개, 11개였으니까 교는 5개.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된다. 두 집합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최소가 되는 경우는 서로소가 가능하면 너무 좋지만 물론 이런 걸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시점에서의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4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중에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는 이 2개짜리의 최대 최소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3개짜리도 있거든요. 3개짜리의 최대 최소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3개짜리의 최대 최소 나오면 여러분 학교에서 한두 명 풀어요. 전교에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3개짜리의 최대 최소는 모의고사에 나오면 오답률이 98점 몇 프로 나와요. 전국에서 100명 중에 한 명씩 푸는 문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의대 가요? 수준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풀 수 없는 레벨의 문제, 애가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접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설명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학교 시험에 내잖아요? 변별리가 없어. 왜 없어? 다 틀리니까. 객관식으로 내면 순수하게 찍기 확률 운빨 게임이 되는 거야. 의미가 없죠. 왜? 어차피 못 푸니까. 풍무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알아도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검단 시험 문제에서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후 당연히 작년 시험 없었어요. 원당에서 2번 나왔어요. 시험이. 제 기억에는. 그리고 나서 그걸 푼 아이가 제 기억엔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서울대 갔어요. 재작년에. 그 정도 클래스면 풉니다. 이과 전교 1등이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3개짜리는 굉장히 약간 다른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두 부분집합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부분식 싫어하시니까. 두 집합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 15개, B라는 집합은 13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교집합에 최소값이 4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읽어볼게요. A라는 집합이 15개, B가 13개, 그들의 교집합이 최소값이, 교집합의 최소값이 4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일로 와보세요. 교집합의 최소값이 지금 4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때는 어떤 시점이야? 저들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어떻게 되는 시점? 같아진 시점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알려드렸죠? 교집합의 최소값이 되는 그 시점이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지는 시점인 거야. 그렇다면 자, 이 아이를 보자. A라는 녀석이 15개였고요. B가 13개인데 그들의 교를 빼면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24개가 전체 집합의 개수가 되는 시점이죠. 뭐의 최대값을 구하래?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봐봐. 자, 이제 머리를 굴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봐봐. 두 개의 그림을 줄게요. 제가 뭐를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가 가득 찼다. 그렇다고 여기다 A, D를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좀 묘사해 보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때가 교집합의 최소값이죠. 그게 이제 4개가 들어가 있는 시점이 된 거야. 이때는 뭐야?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한 그림인 거예요. 원래 안경 안 쓰잖아. 누구야? 아, 지금. 자, 이 시점은 B가 A 속에 들어가 있는 시점이 되는 거야. 자, 요 시점인 거죠. 자, 머리를 굴려보자. 이때는 분명히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야. 그럼 합집합은 뭐가 되는 시점일까? 최소지. 맞잖아. 생각해봐. 우리 합집합 어떻게 구해요? 합집합은 A에서 B를 더하는 건 이건 고정된 값이야. 그치? 맞죠? 맞죠? 합집합은 고정돼 있잖아. 요거는. 그런데 여기서 뭘 빼줬어야 돼? 교집합을 뺐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봐봐.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얘가 커져. 얘가 커져. 빼는 값이 커지면 이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자, 얘가 작아져. 빼는 값이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아, 합집합과 교집합은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치? 틀렸어요. 안타깝지만 정비례 관계예요.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자,
초등학교 문제였어요. 자, 볼게요. 그냥 자, 여러분들 학교 시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저걸 한번 구해볼 거거든요. 자, A가 지금 15가 있고요. B가 13이 있어요. 자, 요 빼는 값과 요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여기 합이고요. 여기는 구예요. 얘가 만약에 1이었어요. 여기 4부터 시작할 때 얘가 4였어요. 그럼 얘는 24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뭐 6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2가 돼요. 8이 됐어요? 얘는 20이 되겠죠. 얘가 증가할수록 얘는 감소하죠. 그렇죠? 얘가 감소할수록 얘는 증가합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교집합이 감소할수록 얘는 증가하고 교집합이 증가할수록 얘는 감소합니다. 둘은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예요.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비례 관계라뇨? 우리 중학교 1학년으로 살짝 거슬러 가볼게요. 지금 짜증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마지막 단원에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추억 속의 이름. 정비례 그래프 우리 이렇게 그렸었어요. 맞죠? 근데 정비례 그래프 이렇게도 그렸었어요. 맞죠? 이거 정비례 그래프라고 그렸잖아.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셨죠? 맞죠? 자, 우리는 정비례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x가 2배, 3배, 4배 변화함에 따라 y도 2배, 3배, 4배 변화하면 정비례예요. 그 말은 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거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증가하는 변화하는 값이 항상 일정하게 변하고 있죠. 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맞죠? 교집합이 증가하면 합집합은 감소하고 교집합이 감소하면 합집합을 증가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정비례인 거예요. 그럼 반비례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면 반비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x가 2배, 3배, 4배 변화함에 따라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반비례라고 불러요. 근데 얘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하고 있지.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2배, 3배 변하고 있지.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가고 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2배, 3배, 4배 변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정비례였다. 그런 거 있어요, 진짜. x가 1, 2, 4 가고 있는데 얘가 4, 2,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치자. 얘는 2배, 4배 됐는데 얘는 2분의 1배, 4분의 1배 됐죠. 그럼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정비례와 반비례.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그냥 한번 갑자기 물어보고 죄송해요. 학원 회의가 이렇게. 지금 있다는 거 아니야? 좋아하지 마. 오늘 학원 회의 취소됐어요. 좋아하지 마. 쳐다봤다. 그쵸? 자, 내가 회의 참석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취소하죠. 그랬어.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정비례 관계인 건 맞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봐봐. 교집합이 커지면 합집합은 줄어들고 교집합이 작아지면 합집합은 커져요.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합집합한테는 최소가 되는 시점이 된다는 거고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시점이 합집합한테는 누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이 문제에서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합집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집합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교집합 따로 합집합 따로 두 개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교집합만 기억하시면 합집합은 교집합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다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교집합의 최대는 포함,
교집합의 최소는 서로소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집합과 전체가 같아지는 시점. 자,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와 최소라는 건 결국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A가 15여서 여기 2가 남았겠죠. 그래서 합집합은 당연히 15가 되겠죠. 둘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 거니까. 자, 이쪽 가볼게요. A는 몇 개가 남았고 11개가 남았고 B는 몇 개가 남았고 9개가 남았어.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이 시점에서는 15하고 13을 더한 값에서 4를 그냥 빼주면 이게 합집합인 거니까. 그래서 이들의 값은 24.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와 최소라는 건 결국은 이 둘의 값 3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 차려야 된다, 도연아. 도연아, 날 봐. 날 봐. 저거 보지 말고 날 보라고. 눈동자 흔들리지 말봐. 자, 교집합의 최대는 어떤 경우에 생기죠? 눈동자 왜 절로 가냐니까? 점점 눈을 작게 뜨면서 눈동자가 일찍이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이게 되게 웃겨. 처음에 눈동자가 이만했다? 그래서 점점 눈동자가 이렇게 작아져. 이렇게 작아져. 눈동자 이동을 내가 못 보게. 다시 커졌네. 자, 그래서 도연아. 그 사이에 다 봤네. 봤네. 그래, 봤으니까. 교집합의 최대는 언제 생겨? 둘이 뭐 할 때? 더 할 때가 자, 단영아, 교집합의 최대는 언제 생겨요? 둘이 서로 뭐 돼 있을 때? 교집합의 최대. 서로 겹쳐 있을 때, 포함돼 있을 때. 그러면 현준아, 교집합의 최소는 언제? 서로소일 때. 서로소가 아니면 안 되면. 제 소리가 되게 웃기다. 이걸 되게 웃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가서 보고 나한테 와서 말하고 가서 보고 나한테 와서 말하고. 합이 뭐지 전체? 자, 지우가 교집합의 최대는 언제? 교집합의 최대는 포함할 때. 교집합의 최소는? 또는 전체랑 꽉 찰 때. 전체랑 꽉 찰 때. 그렇죠. 서로서가 안 된다면. 자, 지우라. 교집합의 최대는 언제? 포함될 때. 교집합의 최소는 언제? 만약에 뭐가 안 된다면 서로가 안 된다면. 그렇죠. 서로가 된다면 서로소일 때가 당연히 최소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을 테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호야, 언제 최대? 뭐가 최대요? 합의 최대. 합이 최대요? 어. 그럼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 교집합은 언제 최소가 되는데? 그 서로소이거나 어? 서로소가 안 되면 두 개가 이제 전체가 될 때. 두 개 합이 전체가 될 때. 자, 다 알겠죠? 하지나? 그렇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장난 문제가 있네요.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1-4번입니다. 제대로 봤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 전체 학생이 30명이 어느 학급이 있다. 이 학급의 학생들 중 방과 후 수업으로 수학을 신청한 학생이 24,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 15명. 그렇지, 수학 200네. 좋아. 수학과 영어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해볼게요. 모두 신청한 학생들이라는 건 교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모두 신청했다. 교집합에 최대와 최소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벤다이 그램을 그릴 필요까지도 없고요. 자, 최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예요. 그러면 24 속에 15가 들어가겠죠? 그럼 포함할 때니까 당연히 얼마? 15개가 최대가 될 겁니다. 최소값이라는 건 서로소가 되면 좋은데 둘은 서로소가 될 수 없어. 왜? 전체가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24에다가 15를 더하고 교를 뺀 값이 무엇이 전체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교에 들어갈 값은 요거 39였으니까 얼마? 9.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15와 9를 더해서 24. 나는 맞았다 손. 한 명 손. 오, 좋아. 자,
우리 도현이 아까부터 열심히 떠들더니 틀렸네? 뭐라고 썼어 도현아? 뭐하고 뭐? 15하고 9를 더해서 20도 써놨구만. 아, 장난치자니 우리 도현아. 어이구 우리 도현이 귀여워. 선생님아 어디서 틀렸어? 어디서? 문제를 잘못 봐서 문제 잘못 버렸어. 그래서 합집하고 했어 혹시? 이거 수학을 신청한 학생을 그냥 신청한 학생 아 그럼 요걸 버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신청한 학생이 24명에다가 어. 영어를 거기서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 15명. 어. 아 그럼 문제가 꼬이지 그치? 신청한 학생 중에서 24명인데 그 중에 15명이 영어를 신청했으니까 수학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아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겠다 그치? 어.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아직 잠에서 깬 지 이제 1시간 좀 넘었다 그치? 1시간 반 정도는 됐네. 자 쉬었다 갈게요. 잠깐.